네, 의사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채널 닥터 119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더플라이어의 대표 박노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병원 쪽 콜 대행과 병원 쪽에 콜 결합된 마케팅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 한광복 대표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질문에 이어서 계속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콜 상담에 대해서도 효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효율 높은 콜 상담이란 도대체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콜 상담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어쨌든 그 데이터베이스가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들어오는 거고 뭐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불법적으로 취득을 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상 그 고객이 뭐 충동적이지 않든 어쨌든 어떠한 그 광고 소재라든지 뭐 랜딩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관심이 가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본인이 신청한 데이터베이스를 그 콜에 의해서 효율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가야지 병원 쪽에서의 로아스라든지 ROI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콜에서는 일단 첫 단추는 연결 성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건 예약률. 그 다음으로 생각할 건 일반적으로 콜을 할 때 우리가 꼭 관가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예약을 잡는 거에 대한 목적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원이거든요. 내원을 위한 예약을 잡아야지 예약을 위한 예약을 잡으면 안 되시거든요. 예, 콜 쪽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세 번째는 내원율. 이 세 가지가 다 높아야 효율이 좋은 콜 상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정확하네요. 그렇죠. 정확해야죠. 어차피 뭐 콜 상담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그 고객을 병원으로 내원을 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최종적인 목적까지 생각을 하고 콜 상담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단추인 연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선 부재율 자체를 낮춰야 연결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럼 연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병원 쪽에 콜 프로세서나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 그렇게 진행하는 곳이 없는데 콜 전화를 할 때요. 처음에 전화 시도를 할 때 A라는 고객이 있고 B라는 고객이 있고 C라는 고객 그런 리스트가 있겠죠. A라는 고객한테 첫 번째 전화를 했는데 부재면 보통은 B라는 고객한테 바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A라는 고객한테는 두 번씩 연달아 무조건 전화를 하셔야 돼요. 대표님도 아마 그러실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 모르는 번호예요. 근데 한 번 전화가 와요. 근데 귀찮아서 안 받았어요. 안 받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번호로 연달아 바로 또 전화가 와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시죠? 급하거나 중요한 전화일 수 있죠. 중요한 전화이다라고 인식을 하시죠. 네. 네, 그래서 무조건 두 번 연달아 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바꾸셔도 연결 성공률은 되게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 부재율을 낮추기 위해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대표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일이 막 바쁘면 전화를 못 받잖아요. 받기가 어렵죠. 예,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 차라리 오전 시간대를 버리시고 저녁 시 6시 이후에 전화를 하시면 오후 시간대 부재였던 고객들의 연결 성공률은 되게 많이 높아집니다. 그 고객도 퇴근을 하고 좀 편한 상황에서 전화를 받는 거기 때문에 상담의 참여도가 훨씬 더 높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좀 저녁 시간대를 조금 더 활용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긴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병원들은 지금 보통 콜센터 운영을 이제 병원의 진료 시간에 맞춰서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형태일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어떤 중요한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너무 이른 오전 시간대보다는 6시 이후부터 해서 8시나 9시까지 콜 연결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오전 시간에 회사에 나오면은 급하게 이제 오전 업무들을 처리하고 전날에 밀린 업무들이나 뭐 메일 같은 것들을 보기 때문에 저 같아도 오전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만약에 그 전날 뭐 간단하게 술 한잔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오전에 출근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출근하기 싫다겠죠. 출근해서 막 힘들게 와가지고 이제 오늘은 또 어떤 업무를 해야 되나 그런 뭐 작은 또는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와중에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그 고객들도 직장 내에서의 좀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낮춰졌을 때 통화를 하시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럼 반대로 점심을 먹고 난 이후인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 때는 직장인들이 그러면 감정 상태가 훨씬 더 그렇죠. 좀 편안해지고 그럴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높죠. 거죠. 근데 어차피 콜도 그렇지만 세일즈도 그렇고요. 어쨌든 확률 싸움이거든요. 예, 조금 더 높은 확률로 우리는 업무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시간에도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직장인들이나 이제 근로자분들이 가장 편한 시간은 그 퇴근하고 이후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거의 예약이 저희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간대가 6시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는 왜냐면 뭐 직장에 계시면 또 통화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아예 그냥 뭐 재연락이죠. 재연락으로서 그냥 6시 이후에 전화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저 같아도 정말 그런 부분에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일이 끝나고 이제 퇴근하는 시간 집에 오거나 집에 와서 마음은 편할 때 그런 연락을 받는다면은 좀 부담 없이 예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두 번째는 예약률이죠. 예약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크립트 내에서 인터뷰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A라는 고객이 B라는 부분을 원하면 B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결을 해주면 돼요. 또 B라는 고객은 C라는 부분을 원하신다. 그럼 우리는 C라는 부분만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어쨌든 이 고객이 예약을 잡기까지의 어떠한 이 고객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준다면 충분히 예약을 하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인터뷰 안에서의 고객한테 최대한 좀 많은 질문을 하셔서 이 고객이 지금 현재 원하시는 사항들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일부러 이제 그런 스팸 전화 이런 것들을 받으면 저는 끝까지 일부러 다 듣거든요. 어떻게 상담하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근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화를 받으면 보통은 자기 혼자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접근법이 아예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보험 쪽은 불특정 다수에게 아웃콜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 고객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접근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 고객한테는 최대한 상담에 참여를 시켜야 돼요. 그럼 내가 질문을 함으로써 그 고객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할 거고요. 답변을 하다가 뭐 정말로 이렇게 좀 말씀이 많으신 고객님들은 사적인 얘기, 뭐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주저리 다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들어주면 그러니까 이 고객과 저희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예약 잡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죠. 그래서 인터뷰 과정에서는 이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고객을 최대한 이 상담에 참여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객이 정말 원하는 니즈만 우리가 잘만 풀어준다면 예약에 대한 성공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상담을 많이 받아봤지만은 대부분의 병원들이 콜을 하면은 예약부터 잡으려고 하거든요. 예약부터 잡고 질문을 하는 그런 콜 전문가는 한 번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고객을 상담에 참여를 안 시키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서 예약을 잡으면 노쇼의 확률은 높아지죠. 뭐 어떻게 끌고 가서 예약을 잡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최종적인 목적은 내원이기 때문에 뭐 예약을 위한 예약은 사실상 지양을 하는 게 맞죠. 고객에 대한 참여율을 놀리기 위해서는 결국엔 그들에게 맞춤형, 왜냐면 개인정보가 들어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고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확률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제 전문가적인 조언을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예약은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거나 걱정을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그래도 한 80%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또 신청도 하셨겠죠. 근데 막상 통화를 해보면 관심은 있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답변도 잘 해주시는데 예약에서만 좀 되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무조건 저희 직원분들에게 다 교육을 시키는 건데 태길화법을 쓰셔야 돼요. 어떤 화법? 태길화법. 만약에 우리의 목적은 예약이잖아요. 우리가 A라는 고객과 통화를 했는데 이 고객이 금요일날 내원을 하던 토요일날 내원을 하던 상관없죠. 그렇죠. 내원만 하면 되니까. 우리의 목적은 내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고객한테 클로징 때 고객한테 설명을 하실 때 그럼 고객님 예약을 언제로 잡아드릴까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그렇게 질문이 들어가면 그 고객은 일주일 뒤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번 달에는 내가 좀 뭐 운동도 가야 되고 바빠. 그럼 다음 달에 예약을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한 달 뒤면은 노쇼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죠.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예 그냥 예약 체결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아예 질문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고객님, 그럼 지금 현재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 해결을 해드릴 거고 내원을 하시면 이런 부분도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또 원장님께서 직접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예약은 이번 주 금요일이 좋으세요? 토요일이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셔야죠. 전 토요일이요.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어쨌든 이번 주 안에 목적을 잡는 게 제 목적이었다면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평일이 편하세요? 주말이 편하세요? 그럼 이게 주말이라고 한다면 그럼 토요일날 오전이 편하세요? 오후가 편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되죠. 물론 거기서 벗어나는 케이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질문을 그렇게 던지면 그 고객들은 일단 그거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가 편하지? 내가 오전이 편한가 오후가 편한가? 그럼 그 시간대로 예약을 잡으시면 되죠. 그래서 태길화법은 예약 체결을 할 때는 꼭 이 태길화법은 쓰셔서 내가 원하는 단시간 안에 예약을 체결을 하는 목적을 달성을 하시는 게 제일 가장 좋습니다. 태길화법에 대한 중요성을 방금 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거는 고객이 꼭 이 태길화법을 선택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이번 주 뭐 며칠 안에 이렇게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한 달 뒤에 하면은 왜 안 되고 왜 꼭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는지. 보통은 이게 일주일 내가 아니라 일주일
그러니까 외로 이제 벗어나면 노쇼일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오늘이 뭐 화요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가급적이면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주말까지 안으로 예약을 잡으셔야 되고, 이번 주 만약에 뭐 금요일 날 통화를 했다. 근데 뭐 당장 내일이잖아요. 그럼 주말이. 그렇죠. 그럼 좀 어려우실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예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노쇼의 확률이 훨씬 더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그러면 콜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딱 인입이 되고 나서 오전보다는 오후에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새벽이나 밤 늦게 인입이 되는 그런 DB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오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왜냐면 새벽에 4시에 DB를 이벤트 신청을 남겼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네. 그럼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술을 한잔 하셨을 수도 있고 게임을 하시다가 늦게 주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4시에 신청을 하셨어요. 오전 9시 반, 10시에 전화했을 때 그분이 전화 받을 수 있는 확률 낮겠죠. 주무시고 계시겠죠, 당연히. 만약에 오전 일찍부터 스케줄이 있는 분들은 사실상 4시에 주무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보통은 뭐 아무리 늦어도 12시, 1시에 주무시니까. 그러니까 새벽 시간대에 이벤트 신청이 남기는 분들은 아예 이분들이 좀 기상을 하시고 나서 통화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도 뭐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이제 오전 시간대도 다 진행을 하고 했었는데, 통화를 하면 자다 일어나셔가지고 전화를 받는데 뭐 저희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통화를 하다가 저희 막 상담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지 않으시고 다시 주무시고 계시는 분 계셨었어요. 아, 이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벤트 DB가 유입되는 시간대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을 일단은 나눠서 한번 콜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그게 첫 시작이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저희가 다 체크를 해봤더니 어쨌든 오후 시간대, 저녁 시간대 활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듣다 보니까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각이 나는데, 주말과 평일에 대한 어떤 콜 성공률, 그 예약 성공률이 좀 차이가 있나요? 이거는 제가 원래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냐면 지금 시간에 전화를 했어요. 지금이 만약에 오후 12시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 부재예요. 그럼 2차 부재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3차 부재겠죠. 제가 아까 연달아 2번 전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3차 부재를 할 때는 12시가 아닌 이제 오후 시간, 뭐 4시나 5시 경우에 또 하고요. 그 다음 시간대는 또 저녁에도 한번 해보고요. 이 A라는 고객은 오늘 12시, 4시, 저녁 7시나 8시 이때 다 부재였다. 자, 그럼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언제 전화를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은 오전에 전화를 해야죠. 왜냐? 오늘은 오후 시간대 다, 저녁 시간대까지 다 부재였으니까 오전 시간대 전화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평일날 그렇게 시간대를 다 변경을 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5차까지 계속 부재였다. 4차, 5차, 6차까지 다 계속 부재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빼놓고요. 주말에 몰아서 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병원에 가도 뭐 가이드를 좀 드려요. 좀 이렇게 해서 주말에 콜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많이 어려우신 거죠. 그것도 아니면은 이제 콜 전문가가 따로 없는 상황에서는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하는 주말에 전화해봐 라고 하기에는 또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또 난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평일날 부재였던 DB들은 다 모아서 주말에 다 콜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연결되는 케이스는 되게 높아요. 이렇게 상담 성공률,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확률도 좀 올라가요. 연결 성공률이 되게 많이 높아지죠. 네. 주말도 가급적이면 뭐 활용이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주말 시간도 꼭 활용을 하시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 이제 녹화를 통해, 방송을 통해서 노화를 오픈을 하셔도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원장님들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쉽사리 병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체계를 바꾸는 부분들이라서 직원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하라고 추천해 주시거나 아니면 체계를 바꾸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뭐 컨설팅 쪽으로 좀 요청을 주시는 뭐 광고주 그런 고객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가서 이제 간단하게 좀 컨설팅을 해드리고 내부적으로 일단 최대한 해결을 해보기 위해서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시는데, 근데 꼭 뭐 한 달 뒤나 2달 뒤에 전화 오세요. 뭐라고 연락이? 우리 그 콜 대행 좀 대행 해주시고, 좀 해달라고? 아니면은 좀 부재 DB라도 좀 모아서 드릴 테니까 좀 콜을 좀 해달라 라고 꼭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부재 DB에 관련돼서도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 보통 이제 제가 아는 모 병원 같은 경우는 콜을 할 때 3차까지 하는 병원도 있고 또 어떤 병원은 뭐 5차까지도 하는 병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부재에 대한 좀 기준도 좀 대표님께서는 가지고 계실 텐데, 그거를 이제 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병원이라고 함은 사실상 콜팀을 보유하고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콜팀을 보유하고 계시는 곳들은 5차나 6차까지는 하시거든요. 근데 콜팀이 없으신 병원들은 사실은 한 2번, 3번 전화했는데 안 받으면 버리시거나, 이런 DB들이 있죠. 그 DB가 너무 아깝죠, 사실. 누적되어져 있는 DB 있죠. 일반적인 재연락이나 한 번 통화했었던 DB들, 이런 DB보다 가능성이 되게 높은 DB들이에요. 왜냐? 모르죠.
통화를 안 해봤으니까 이 고객이랑 통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 고객이 어떠한 관심도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긁지 않은 복권과도 같은 거죠, 사실 병원 매출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부재 DB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아예 그냥 대응을 맡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예로 치과 쪽에서 이제 워낙에 이제 신규 DB 유입이 많다 보니까 수량이 너무 많아서 부재 DB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이 부재 DB에 관련해서 좀 예약을 잡아달라. 라고 해서 저희 쪽으로 콜링을 맡기셨는데 저희가 그때 한 400건 정도에 대한 DB를 받았었고 거기서 연결 성공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나왔을 것 같으세요? 그건 다 부재 DB였어요. 아, 그러니까 한 번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 번도 연결이 안 됐던 400건의 DB. 30%? 30%? 아니에요. 정확하게 67% 정도가 나왔었어요. 67%요? 예,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한 60에서 70%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 3번 전화하면 2번 정도는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부재 DB들도 주말이나 이런 콜 프로세스를 다 적용을 해서 하니까 연결 성공률이 한 60에서 70%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DB를 살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부재 DB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까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플랫폼이나 광고 상품을 통해서 DB를 유입을 시켰는데 병원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또 데스크 직원분들은 정신없고 바쁠 수 있으니까 그 DB가 2차나 뭐 1차에서 끊기고 남겨진 DB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그건 굉장한 또 자원 낭비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죽은 DB를 살린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또 노하우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럼 그 DB 마케팅을 했는데 그 부재 DB로 인해서 로아스나 ROI가 다 새고 있던 거죠. 이 새고 있는 걸 뭐 저희를 통해서라도 막으면 로아스나 ROI는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 병원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많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병원들도 꽤 많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치과 쪽 같은 경우는 400건에서 연결 성공률 67% 정도를 저희가 통화를 하고 예약을 해서 내원을 그때 한 10명 정도가 이제 내원을 하셨고요. 교정으로 전환율 자체가 한 6분인가 7분까지 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주 타겟, 그러니까 병원들은 고관여 제품들,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제품의 성향의 그런 수술들이 좀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쪽으로 만약에 콜링 비용으로 월 뭐 한 250, 300 정도 지출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수가가 1,000만 원이 넘는 수가예요. 그렇죠. 한 명만 전환이 되셔도 로아스는 나오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뭐 저랑 조금 관계가 있는 병원들이나 이런 쪽은 제가 그 죽은 DB들 다 저희 쪽으로 넘기셔라. 부재는 딱 3차까지만 하시고 3차 이후서부터는 저희 쪽으로 다 넘기셔라. 해서 저희가 다 통화해서 예약 잡아서 내원시켜드리는 프로세스로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영상을 보신 원장님들 중에서는 아마 아차 싶은 원장님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원장님들은 이거 뭐 직원들이 보통은 전화했다가 이거 안 받아서 부재로 그냥 했어요 라고 넘어가시는 경우는 또 많으실 것 같은데, 많으시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니즈가 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콜센터 운영 중인 병원들이나 아니면 콜센터 운영하지 않는 병원들이라도 아무래도 운영하지 않는 병원들은 직원들이 이제 업무 로스 때문에 힘들 수 있고, 그리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병원들은 본인들의 업무 분장 때문에 또 횟수나 전화하는 시간대에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합리적인 아웃소싱 서비스를 이용한 것도 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지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훨씬 더 나으세요, 사실은. 네. 이 영상을 보고 또 판단하시는 원장님들의 선택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효율 높은 콜 상담 챕터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콜 상담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콜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정기적 녹취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나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불러주신다면 뭐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